출발사의 제1부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의 정치 이야기 코너죠.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 테렌스 박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드디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락 연설로 폐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4일간 진행되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중산층을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기술로 짜여진 대회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전당대회에서 당의 세력을 단합하고 민중의 대중의 마음에 파고 들었을 만한 전당대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공화당 전당대회가 강력하고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내걸었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으로 마스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그레이스 뱅 연방 하원 의원도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우리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 의원들이 대열에 서 있는 그 전당대회에 우리 정치인이 전국 무대에 나섰을 때 참 마음이 반갑고 뜨거웠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감명 깊었던 순간들은 역시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바이든 현 대통령이죠? 예, 죄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별 인사식 연설 그리고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죠. 네. 미셸 오바마 영부인의 흑인의 그 전형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트럼프 특유의 그 야유와 불평을 겨냥한 듯 자신은 흑인으로 자라나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차별이 있었을 경우 불평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 묵묵히 나가라고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참 우려와 같은 환호와 미국 민중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이어서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연설은 그야말로 대중 연설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제 카말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그날이 마침 본인의 결혼 10주년 날이라고 합니다. 네. 10주년을 축하하면서 남편 덕 엠업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러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예.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자라났을 때의 중산층 그의 배경과 그리고 성장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감성적으로 대중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설이 비교적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길었던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1시간 반 정도의 연설에 비하면은 예. 아주 짧다고 여기는 한 35분 네, 맞습니다. 안에 예. 연설은 한마디로 그 국민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안전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참 흥미로운 것은 예. 카멜라 후보가 내세운 국민에 의해 국민을 통해 국민을 위하여 즉 영어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란 이 유명한 문구는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게티스버그의 연설의 문구인데 예.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었고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으로 분열된 남북을
화해와 용서로 이끈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예. 세월이 흘러가지고 흑인인 카말라가 대통령 후보로서 링컨의 고향인 시카고에서 화해와 용서로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연설은 예. 아주 지적이고 시적인 면이 있고 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연설은 아주 많은 영감으로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베리스 후보는 자신을 서민을 위해 정의를 실현한 검사 출신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신만 챙길 줄 아는 이기적인 엉망장자로 규정을 하면서 개조했습니다. 네. 연설 중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16번씩 거론하면서 집중 공격을 한 해리스 부통령은 네. 동시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기억 등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대중을 녹여내면서 일꾼들에게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사실 중산층을 위해 싸우는 후보가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엉망장자 친구들을 위해서만 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미래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재차로 반복을 했는데 예. 이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연설을 실시간 조롱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적 수락 연설에 대해서 계속 SNS에 게시판을 올리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마도 30번 이상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연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감성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감성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다. 지금 당신이 감성적으로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할 때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오고 그 전 미국의 난민들로 문제가 깔려 있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고 있고 중산층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혈세들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정부가 지금 현재 있고 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을 헌덕이가 만들고 치안은 걷잡을 수 없어 범죄자가 들끓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강간 사건들이 일어나고 법과 질서는 무너져가지고 밤이 무서운 나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성적으로 지난날의 과거의 어린 시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있었을 때는 아무 일도 지금 못했던 것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돼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후보라면서 맹연히 비난했습니다. 예. 또한 그 국가 질서에 관해서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푸틴과 중동의 하마스 테러 집단들의 문제와 중국과 북한의 집권자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열심히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 연설 중에 중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오늘날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주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하면서 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6천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는 보수 백인 남성 후보대
진보 흑인 여성 후보의 대결로 치닫고 있으면서 대선을 75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정치 이야기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대표 테렌스 박 대표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